요즘 왜 이렇게 몸이 뻣뻣하지? 아침에 일어나거나 세수할 때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이 증상을 혈관의 경직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혈관도 근육처럼 굳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부드럽게 수축하고 이완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혈류가 줄어듭니다. 특히 뇌로 가는 길목인 목 주변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1분의 방심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혈관이 경직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조용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섭게도 이런 변화는 통증 없이 찾아옵니다. 오직 뻣뻣함이라는 작은 신호로 경고할 뿐입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유연성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의 유연성과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즉, 목이 굳는다는 것은 혈관이 굳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목이 당기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미 몸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목과 어깨가 먼저 굳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혈류의 방향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류 통로 중 하나가 바로 경동맥 겐도묘입니다. 이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피를 머리와 뇌로 전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고 몸은 자동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목과 어깨의 뻣뻣함입니다. 한 신경과 전문의는 말합니다. 경동맥의 혈류가 20%만 줄어도 근육은 산소 부족으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근육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축합니다. 그 결과 목과 어깨가 돌처럼 단단해지고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스나 찜질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겉의 근육은 풀려도 안의 혈관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혈류 장애는 점점 위로 올라가 뇌혈관을 압박합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무증상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1분의 뻣뻣함은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혈관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첫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어깨가 무겁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경동맥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뻣뻣함이 가장 위험한 부위, 바로 경동맥입니다. 목의 양쪽에 손을 대면 살짝 뛰는 맥박이 느껴집니다. 그 아래에 바로 이 혈관이 있습니다. 경동맥은 지름이 약 6-8mm 밖에 되지 않지만 뇌 전체로 혈액을 보내는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통로가 콜레스테롤, 고혈압, 흡연 등의 이유로 좁아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대신 근육이 굳고 피로가 쌓이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뇌신경외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동맥이 70% 이상 좁아질 때까지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이 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즉, 뻣뻣함은 혈관의 이상이 50% 이상 진행된 뒤 나타나는 늦은 경고인 셈입니다. 환자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어깨가 무겁다, 목이 당긴다, 머리가 띵하다. 이 세 문장이 반복되었고 그 후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경동맥이 좁아지면 혈류가 막히고 그 안에서 작은 혈전이 생겨 뇌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의 시작입니다. 뻣뻣함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산소 부족의 신호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증상을 무시한 순간 3일 안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67세의 박정자 씨는 평생 어깨 결림으로 고생했습니다. 평소에도 찜질팩을 어깨에 얹고 TV를 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왼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 남편이 깨웠을 때 이미 한쪽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단은 경동맥 협착에 의한 뇌경색이었습니다. MRI 결과 오른쪽 경동맥이 90% 이상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3일만 빨리 오셨으면 후유증 없이 회복 가능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근육통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게 이렇게 큰 병일 줄 몰랐어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어깨 통증이라는 가면을 쓴 혈관 질환이 늘고 있다고. 스트레스, 카페인, 고염식, 수면 부족, all of these tighten your vessels silently. 즉, 어깨가 결릴 때마다 단순히 파스를 붙이는 대신 내 혈관이 지금 숨이 막히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들도 종종 놓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뻣뻣함을 통해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단 1분이면 스스로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직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의자에 등을 곧게 세우고 앉습니다. 둘째,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린 뒤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이때 한쪽 방향이 특히 당기거나 통증이 있다면 이미 혈류가 한쪽으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양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보세요. 한쪽 팔이 더 무겁거나 잘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또한 뇌혈류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를 천천히 돌릴 때 딱딱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다면 이미 근육이 아닌 혈관이 굳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자가 경직 테스트에서 이상이 나타난 사람 중 73%가 실제로 경동맥 협착 혹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1분 테스트를 매일 아침 하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뻣뻣함을 무시하는 것은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계속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고가 납니다. 단지 언제의 문제일 뿐입니다. 목이 굳고 어깨가 뻣뻣하다는 건 단순히 혈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는 세 가지 질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의학계에서는 침묵의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증상 없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그 결과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당뇨는 혈액 속 당분이 혈관벽을 손상시켜 미세 혈류를 막습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여 혈류의 통로를 좁힙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목과 어깨는 즉시 반응합니다. 혈류가 막히기 시작하면 근육은 경직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결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직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하지 부종까지 이어집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어깨 결림 환자 중 40% 이상이 이 세 가지 질환 중 하나 이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즉, 뻣뻣함은 몸 전체가 보내는 종합 경고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경동맥뿐 아니라 심장과 신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이 매일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연성은 젊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이, 어깨가, 다리가 굳어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살고 싶다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의사들은 이 시간을 혈관의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낮 동안 활동하며 순환되던 혈액이 밤에 갑자기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 혈류 속도가 30% 가까이 감소합니다. 혈액이 느리게 흐르면서 혈전 피떡이 생기기 쉽고 이것이 아침에 일어날 때 쓰러지는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 전체 뇌졸중 환자의 43%가 자다가 혹은 아침 기상 후 1시간 내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혈류가 밤새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어깨와 목이 자는 동안 뻣뻣해진다면 그건 혈류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특히 머리를 높게 베거나 엎드려 자는 자세는 경동맥을 눌러 혈류를 차단합니다. 또한 겨울철 찬방에서 자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가 더 끈적해집니다. 한 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전 1분의 스트레칭이 수면 중 혈전 위험을 60% 줄여줍니다. 그 1분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어깨를 들어 올리고 내리세요. 그 간단한 동작이 밤새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뻣뻣함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로가 누적되면 찜질방이나 안마기로 해결하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잘못된 하루 루틴입니다. 첫째,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혈관 속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어깨와 목 근육이 긴장합니다. 둘째,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습관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혈류가 한쪽으로 몰려 경직이 생깁니다. 셋째, 저녁 늦은 식사와 카페인 섭취입니다. 야간에는 소화기관도 쉬어야 하지만 늦은 식사는 혈액이 위로 몰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결국 혈관을 수축시켜 악순환을 만듭니다. 넷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은 혈관을 즉시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뻣뻣해지고 목이 당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습관이 누적되면 결국 혈관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단 1분의 스트레칭, 한 잔의 물, 10분의 걷기만으로도 그 흐름은 다시 살아납니다. 몸은 언제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뇌졸중 중 절반은 사실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센터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52%가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어깨 통증이나 목의 뻣뻣함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이 굳는 순간 뇌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혈류가 20%만 줄어도 뇌세포는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단 5분만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뇌의 일부는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알면 어깨 결림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파스 한 장 붙이고 잠에 듭니다. 그게 바로 가장 잔인한 선택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이 있었습니다. 65세의 김영호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자신하며 매일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등산 중 왼쪽 어깨가 당기고 팔이 저렸습니다. 운동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그냥 내려왔지만 그날 밤 잠결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좌측 경동맥 완전 폐쇄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깨어났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를 평생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때 그냥 파스만 붙였어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의 말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의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목이 뻣뻣하다면 그건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멈추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혈관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3가지를 바꾸면 됩니다. 첫째, 매일 10분의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잠자기 전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등을 펴는 것만으로도 경동맥 혈류가 20% 개선됩니다. 둘째,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가장 간단한 혈관 청소기입니다. 점성이 낮아진 혈액은 더 부드럽게 흐르고 혈전의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셋째, 감정의 독소를 제거하세요. 스트레스,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은 혈관을 가장 빠르게 좁히는 독입니다. 명상, 산책, 대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풀리면 혈관도 풀립니다. 이 3가지는 약보다 강력합니다. 병원도 약국도 알려주지 않지만 혈관은 움직임과 물과 평온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바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느냐, 나중에 후회하느냐. 당신의 1분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1분만 투자하세요. 그 1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